네,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그 용어들 같은 걸 좀 더 쉽게 설명하는 시간일 건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봐서 화소, 픽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진에 그걸 확대하면 결국에는 이런 네모난 칸들이 있다는 건데, 이런 칸들 자체가 이제 픽셀, 화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천만 화소다, 뭐 이천만 화소라는 건 이런 이제 개수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 카메라에서 이미지 세팅할 때 이런 숫자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5760 예를 들어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곱해 보면 픽셀이에요. 가로 세로 픽셀 수를 말하는 거고 이런 이만큼 나온다. 20, 100, 1000만, 10만, 100, 2200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찍으면 2200만 화소다라고 하는 건데 뭐 좀 있으면 5000만 화소 나온다 그러죠. 이제 좀 있으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웹용으로만 쓸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화질 천만 화소니 2000만 화소니 굳이 계속 이런 사진으로 왜 써야 되는지 만약에 이제 인화를 할 거라면 상당히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웹용이 아니라 나중에 인화 사진 뽑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4지 있죠. 복사지 A4지 정도 뽑으려면 한 자료 세로가 한 2000에서 한 1500, 그러니까 최소한 300만 화소 정도면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14인치, 1000만 화소 정도면 14인치라고 해서 가로수 28cm, 36cm짜리를 인화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화소수가 높으면 더 좋겠죠. 그쪽에서 인화하는 쪽에서는 고화질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크게 해서 작게 뽑으면 상관이 없지만 작은 걸 이제 크게 하면 이제 깨지고 이런다고 하니까. 다만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외부로만 쓸 거야. 그리고 취미로 그냥 할 건데 그리고 나 인화할 것도 아닌데 크게 찍어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제 그냥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크게 찍으라고. 기가수도 엄청난데 그냥 무조건 크게 찍어. 이래요. 모든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들한테는 뭐 나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도 좀 어느 정도 다르고 뭐 카페도 많이 가입돼 있고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러지만 저 같은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 컴퓨터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무조건 큰 화소로 찍어요 라고 해요. 그렇죠? 대책 없이. 그건 정말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안 해본 거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크게 찍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이제 카페도 올리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안 올라가는 거죠. 너무 크니까. 막 3천만 화소 막 이러니까. 거기 또 올라가는데 또 막 자르라고 그러죠. 막 너무 큽니다. 계속 떠요 뭐. 막 컴퓨터 하시는 분 막 못 하시니까 잘 처음 하니 너무 낯설으니까 막 하다가 열받으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막 건강 안 좋아지고 이렇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위해서라도 이걸 이미지 사이즈를 잘 선택해서 찍어야 되겠죠.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한번 다시 보죠. 라우라는 건데요. 좀 우리가 카메라 세팅하면서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라우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거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다. 뭐 이런 건데 우선 라우를 하기 전에 우선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JPG.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원래는 이제 도스나 예전에는 거기서는 이제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 이제 JPG로 많이 했지만 JPG도 어떻게 보면 JPG가 원래 94년에 이제 인증을 받았죠. 규격 사이즈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압축 파일이라는 거예요. 좀 라이트하게 들어오죠.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은 JPG 뭐 이쪽에 쓰고 있죠. CIF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걸 많이 웹상에서 움직이는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색상 자체가 너무 작아요. 해봤자 뭐 126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을 뽑기에는 조금 사진 쪽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죠. 대신 이제 JPG나 JPG 같은 경우는 한 16만 가지 정도 색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파일 크기에 비해서는 화질이 좀 좋은 거죠. 자, 근데 이제 라우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라우의 총 명칭, 브랜드마다 명칭이 좀 틀려요. 아무래도 불려지는 게. 그래서 이제
라우 파일이라면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데이터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날 것이라고 단어를 풀이하면 날 것이에요. 그래서 화질이 정말 우수하죠. 화질이 우수한데 우리가 그냥 아까 JPG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6, 7메가다. 통합적인 카메라 브랜드를 봤을 때 한 장에 뭐 최고화질 뭐 용량이 한 6, 7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라오는 뭐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뭐 20메가부터 한 장에 70메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장에. 엄청나죠. 용량이. 근데 이런 이제 고퀄리티 좋죠. 이런 건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그리고 또 고화질 필요로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인하도 할 목적이 있다면 충분히 쓸만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 나중에 후보정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값도 그대로 고정돼 있고 색상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그죠?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라오를 찍으라고 강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이제 부모님이 카메라 가게를 갔어요. 가가지고 카메라를 산다고 딱 그 좋은 가장 최신 기종 DSLR을 딱 샀어요. 렌즈도 크고 막 이런 거 샀는데 이제 막 찍었어. 그래서 막 어디 강의를 어디 뭐 무슨 이런 뭐 강좌 사진 강좌 갔는데 이걸로 찍으라는 거죠. 라오로 찍어라. 좋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컴퓨터라로는 고스톱 켜드리면 고스톱 정도밖에 안 하시던 분인데 라오로 찍었어요. 어떡하죠? 라오로 찍으면 라오 폴더는 이 JPG처럼 그냥 연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나 포토라이트룸입니다. 최신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최신 버전 가장 거기에 돼야지 나오지 뜨지 사진도 막 X자로 뜨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아무데나 넣어도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죠. 찍어놓고 보지도 못해요. 그럼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걸 계속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라오 좋으니까 라오로 찍어. 알아요. 라오 좋은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나중에는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 찍으신 분들만 좀 억울해한 거죠. 왜? 라오로 찍어서 라오 찍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왜 난 또 중요한 거 찍었는데 그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걸 내가 또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자칫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다 라오로 찍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오해예요. 왜냐면 현장에 가보면 내가 전문가야. 막 이래서 난 전문가니까 라오만 찍어. 이런 사람이 저는 제 주변에 없거든요. 그 현장 상황이 그게 찍을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필요한 거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촬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럴까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어떤 촬영을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용 같은 거 촬영했을 때 막 무용수를 찍는데 좀 빨리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초고화질과 라우를 같이 해서 찍었더니 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입력하는 시간이 메모리로. 그러니까 다음 셔터가 안 눌러지는 거죠. 막 이런. 물론 뭐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통합해서 봤을 때 바로 저는 그냥 라우 빼고 JPG로 바꿔버린 다음에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현장성, 지금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라우 파일을 추천하신 분들은 뭐냐면 후보정 때 많이 도움이 된다 더 그런 얘기인데 JPG보단 이런 얘기 전제를 깔죠. JPG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JPG라고 하면 수정이 잘 안 돼. 오히려 라우는 수정하기 더 좋아 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JPG로 수정 잘 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도 JPG로 수정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핑계 같아요. 그죠? 어떤 재료가 있으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그 본인의 능력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지만 그래 좀 연세가 있으시고 사진을 처음 하시고 이제 기계를 잘 못 다루신 분들한테 무조건 라우를 찍어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막에서 막 목마른 사람한테 불쌍해 그러고 이렇게 불쌍해 황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물이 필요한데 돈 주면 뭐 하냐고 그죠? 이런 거예요. 황금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 또 골치 아픈 게 나왔네요. 화이트 밸런스. 아, 이 부분도 이제 잠깐 또 설명을 물론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또 다른 강의 때 중점적으로 하긴 할 텐데, 자,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찍고자 하는 어떤 색이 그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죠. 이건데 대부분 이제 세팅 값이 대부분 AWB에 가 있을 거예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AWB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거를 태양, 광, 그늘, 텅스텐, 백열등 뭐 이렇게 계속 있죠. 뭐 사용자 설정해서 이거를 지금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걸 다 안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나가서 태양 있나 이러고 화이트로 태양을 바꾸고 찍고 그늘 졌네? 그리고 그늘 바꾸고 찍고 또 실내 들어가서 여긴 텅스텐이구나. 텅스텐하고 좀 백열등이네. 이렇게 찍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본 적도 없고. 그럼 대단한 거죠. 막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한다는 게. 하나를 볼까요? 자, 이런 사진이 있어요. 밖에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상황이 많아요. 특히 여름날 막 해가 막 갑자기 막 비가 왔다가 갑자기 확 밝아지고 구름이 걷히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먹구름이 훅 저쪽으로 뒤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이쪽. 그죠? 이건 뭐죠? 이건 뭐 태양광도 아니고 그늘도 아니고 어디다 맞춰야 돼, 그렇지? 태양광 한번 찍고 그늘 찍고 막 이렇게. AW를 써먹어 봐야죠. 우선은 AWB를 뭐 맞춰서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하기는 좀 그렇죠. AWB를 지금까지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와 있고, 지금은 어차피 자기가 어느 정도 느끼기 전까지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믿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사진을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왜 마치 그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초보 시절. 그러면 수동보다 오토가 낫잖아요, 그죠? 오토로 해야지 주변을 좀 볼 딴 걸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계속 이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색도 중요하지만 딴 걸 볼 수 있어야 돼. 딴 거, 구도, 뭐 모델의 표정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색도 중요하죠. 색도 중요한데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보다는 그게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먼저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진이 순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간단히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서 아까 잠깐 봤지만 K라는 거, 이 K라는 설정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 찍어 보시고 자기가 AWB를 못 믿겠어요 라고 느낀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찍어봤다는 거, 그 정도. 자기 카메라로. 근데 카메라가 AW가 잘 안 맞아요. 그걸 안다는 건 이제 밑으로 와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도 되고, 지금은 많이 찍어봐야 돼요. 자, K라는 건데 그 K라는 켈빈이라는 거예요. 켈빈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찍기도 해요. 스튜디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는 조명 자체가 움직이지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색온도라는 건. 그래서 스튜디오마다 각자 자기의 색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세팅해서 계속 찍거든요. 스튜디오는. 뭐 밖에처럼 야외처럼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돼서 색온도는 그냥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본다면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푸르스름해지고 점점 낮아질수록 좀 붉으스름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촛불 같은 거 보면 이제 약간 붉잖아요. 그죠? 그래서 촛불 같은 게 좀 색온도가 낮다 이래요. 이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가스레인지가 자기 집에 이렇게 툭 돌려서 쭉 했는데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뻘겋게 나오면 이제 조금 덜 센 거죠. 근데 정말 도시가스 잘 나오는데 탁 하면 파란 게 팍 나와요. 엄청 세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색온도를 우리가 막 토치도 있죠. 우리가 용접하는 걸 잠깐 본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 불을 딱 붙일 때는 용접 보면 딱 붙일 때 빨갛게 돼요. 푹 한 다음에 나중에 조이면 이제 푹 조이면 가늘고 길게 하면서 세지면서 파래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철을 녹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색온도가 강해질수록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색온도가. 숫자를 다시 한번 체크를 볼게요. 그냥 5,500원을 찍었을 때와 이 숫자 K라는 컬빈 숫자가 올라갔을 때는 좀 푸르지고, 그죠? 좀 낮아지면 약간 좀 붉은 느낌이 강해진다. 이런 거죠. 자, 그 K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쪽에서 조금 내렸을 때, 이거 좀 올렸을 때 이런 느낌, 온도의 차이. 그리고 실내 스튜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고정 K로 켈빈으로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이런 K를 세팅을 할 때 뭐 이렇게 찍어요. 뭐 4,900, 5,100, 5,200, 5,300, 5,400, 5,500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K로 여러 번 숫자를 나눠서 찍은 다음에 모니터에다가 쫙 펼치죠. 9장을 쫙 펼쳐서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상적인 색온도를 정해서 그것만 세팅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컬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모니터 자체도 밝기나 이런 색감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요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좀 인화를 할 거라면 화소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겠지만 그냥 굳이 한 웹에서 많이 쓸 건데 굳이 또 인화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인화를 좀 많이 안 해요 또,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뭐 작품을 낼 거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인쇄를 목적으로 할 거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해요, 이 화소가. 아까도 그랬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뭐 3천, 이거 얼마, 이 무슨 화소예요? 얼마나 화소예요? 1,000만 화소도 안 돼도 아까 그랬죠, A4지 정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런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더 크게, 너무 크게 하면 우리가 웹에 올릴 때도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애초에 뭐 인화할 것도 아닌데 굳이 크게 찍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라우 파일도 화질은 좋지만 정말 우수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뭐 전문가라고 다 라우를 쓰는 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그 상황에 맞게끔, 촬영 현장에 맞게끔 JPG 쓰든, 나 그냥 뭐 JPG로 만족해, 내가 뭐 이렇게까지 라우를 필요 없어, 그러면 라우 안 써도 돼요. 뭐 다 쓰라고 해서 라우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K의 느낌을 제대로 알 때까지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꾸준히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색온도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게 말을 해요. 물론 어렵죠. 그리고 아까 그 켈빈이라는 그런 원래는 그 데이터, 전체적인 그 데이터 값도 솔직히 100년 전에 뭐 이런 오래전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게 또 어떻게 정답일까? 이런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자연 환경과 지금의 자연 환경은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뭐 지금 구멍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외에 나갈 땐 우리 이제 영화 쪽 이제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영화 쪽에 하면 켈빈 메터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을 재는 거죠. 그런 켈빈도 재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정말 내가 이 색에 민감하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사셔서 한 200만 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니까 정확한 색온도를 구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우선 내 카메라에서 이 정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기능적인, 기술적인, 왜냐면 모든 브랜드마다 개발팀 그 엔지니어 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 개발 AWB, 그다음에 AF, 뭐 초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카메라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해주는 걸 믿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 K는 나중에 여기서 충분히 느꼈을 때 K를 나중에 들어와도 넣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사진을 할 때는 너무 단시간 내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오래 하는 게 오래 가요, 사진이라는 거. 그래서 뭐 저도 뭐 해봤자 지금 뭐 13년, 14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뭐 1년 하고 다음부터는 뭐 낚시하러 가야지 뭐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진을 좀 오래 깊이 하고 싶으시다면 천천히 느끼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좀 현장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많이 세팅해서 편하게 촬영을 하면서 많이 좀 촬영을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